네, 그 여름방학 전공 세미나 이제 이번 주가 3주차 시간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베이시스 관련돼서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관련해서 그냥 본인들이 기억이 남는 거 혹시 있을까요? 성현 씨는 그냥 그 채팅으로 쳐주시면 되고 뭐 마이크 현재 안 되시니까 그다음에 건우 씨는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냥 각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기저의 존재성이요. 네, 어떤 거요? 기저의 존재성. 기재 존재성에서 뭐 존재성 뭐 어떤 거? 기저의 존재성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가 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가 뭔?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대충 단어들만 대충 던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슨였나? 네, 기재 존재성을 저희가 뭔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좀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련돼서 기억이 남는 거. 존슨 lemma? 존 슬lem마 또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지난주 저희가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란색으로 할까? 저희가 했던 게 베이시스의 존재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단어가 존 슬lem마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 꼭 굳이 베이스 존재성 아니어도 다른 이야기여도 됩니다. 그냥 본인들이 기억이 나는 거. 상현 씨는 채팅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건우 씨는 또 기억난 게 있나요? 그냥 했던 거 아무거나. 케인이요. 체인, 체인 얘기했었고, 존 슬lem마 얘기했었고, 또 체인 뭐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재 존재성을 얘기는 하겠었는데, 그래서 기저가 결국엔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라는 놈이 어떤 놈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끝마쳤었냐면 베이시스는 맥시멀한 인디펜던트 셋이다라는 얘기로서 저희가 그 베이시스 존재성을 증명을 했고 증명 일반적인 논리 방식 자체는 인디펜던트 셋들을 부분 집합 갖고 모아요. 기본적으로 부분 집합 갖고 모으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partial order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고 이것을 갖고 있는 집합을 저희가 포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포셋 갖고 하세 다이어그램이라는 놈을 그려줄 수 있었고 공집합 저희가 그때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싱글턴도 역시 인디펜던트 셋 맞고
그다음에 그냥 서로 독립인 녀석들 그 하나씩만 모아줘도 이제 독립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있고 예를 들면 R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U1, U2, U3 적었지만 스탠다드 베이시스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 부분집과 같고 하세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뭐 대충 요런 거 그냥 다 그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여기서 체인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partial ordered set이기 때문에 4셋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가 순서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의의 어떤 두 개를 잡았을 때 무조건 순서를 만들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U1, U2 같은 경우는 U3가 없어서 서로 부분적 관계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체인 이거 사슬을 연결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체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하나의 어떤 사슬 하나 끄집어내서 이거 같은 게 이제 전체 순서가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토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에 토셋 하나를 잡아낸 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체인마다 우리는 맥시멀한 놈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존스 lem마였고요. 그래서 각각의 놈들에서 맥시멀인 놈을 이제 우리가 베이시스로 부르자라는 얘기가 지난번 기재 존재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아니면 지금 그 누구냐 혹시 환희 씨는 혹시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안 보셨어도 괜찮아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기저의 존재성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학 사이드에서는 굳이 하지 않는 질문인데 뭐 기저라는 것은 늘 뭐 항상 갖고 있다 보니까 기저가 진짜 있냐라는 질문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실제 기저의 존재성을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R3에서 만약에 기저를 잡는다고 하면 환희 씨는 어떤 놈으로서 이제 베이시스를 잡을래요? IJK로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I, J, K라는 놈, 뭐 흔히 이런 표기보다 쓰긴 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코디네이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X축의 코디네이트 그, 그 기저 벡터 하나랑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놈을 우리가 잡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할 수 있냐는 뭔가 조금 아이러니한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하시는 벡터 스페이스는 R3, R2, Rm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상한 벡터 스페이스도 많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베이시스를 잡아줄 수 있냐가 질문이어가지고, 그 베이시스의 존재성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공리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수학적으로 어떻게 존재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 독립인 집합들을 다 모읍니다. 이 디펜던 셋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집합도 인디터미너트 셋이고 화내시는 이거 다 그냥 하나씩만 집합으로서 모으면 얘네들은 그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만나는 것도 겹치는 것도 없어 독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독립의 정의 기억나나요? 독립이 좀 영이 다른 거에 영향 안 받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기본 수학적으로는 보통 이 세 개가 왜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칼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에 대해서 얘네를 이렇게 했을 때 제로 벡터가 된다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가 독립이라면? 0, 0밖에 없죠. 예, 이 경우로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 저 싱글톤 셋이 독립인 이유가 그리고 알파에 i를 했을 때 제로 벡터가 된다면 알파는 무조건 뭐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0, 0밖에 될 수 없죠.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독립 자체를 정의를 이렇게 쓰니까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독립이 놈들을 또 어떻게 모아줄 수 있나요? 하나씩은 다 끝났으니까 두 개씩 짝지어도 독립이겠죠. 그러면 IJ 화살표 놨을게요. JK 그 다음에 KI 그 다음에 세 개 다 독립이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듯이 얘를 세 개 다 보면 I, J, K 그럼 얘네들 갖고 어떤 걸 기준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줄 거냐면 부분 집합 갖고 기준으로 제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냐면 공집합 있고 그 다음에 I, J, K 있고 얘네는 다 공집합을 부호집합을 갖고 그 다음에 I, J, J, K, I, K로 간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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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I랑 K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까지는 괜찮죠. 예, 그리고 음,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partially ordered set이라고 불러요. 왜 부분 순서인지 납득되시나요? 저렇게 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부분 순서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partial order가 있고 total order라는 말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순서가 있다. 그 다음에 전체 순서가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요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IJK의 파워셋하고 부분 집합을 가지고 다이어그램을 그린 건데 얘는 포셋일까요? 토셋일까요? 포셋은 그냥 partial order, 토셋은 totally order. 얘는 전체 순서가 있을까요? 부분 순서가 있을까요? 전체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저기 안에서 하나씩 빼면은 네. 공 따로 빼고 I 따로 빼고 IJ 따로 빼고 IJK 따로 빼고 하면은 그게 딱딱딱 연결되니까 그냥 그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음. 있어서. 그럼 이제 지금 약간 지금 아직 정의를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제가 이번 정의를 정확히 드릴게요. 토탈 오더라는 것의 정의는 어떤 두 원소를 갖고 하든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부분 집합 관계를 어떤 걸 두 개를 들고 하든 맺어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래야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두 놈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 부분 집합 관계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와,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포셋이 됩니다. 근데 포셋 중에서도 우리는 토셋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쵸?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포셋인데 순서가 다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의
전체 순서가 되는 놈을 가질 수 있죠. 왜냐면 그냥 길 하나 따라서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경우를 우리는 용어로서 체인이라고 부르고, 혹시 네, 이거까지는 괜찮나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체인 중에 하나 항상 요 놈을 우리가 맥시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를 갖고 하든 다 그 놈 안에 이게 들어가는 그런 놈을 맥시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여기 꼭대기 있는 놈이 맥시멀이죠. 그럼 그 제가 체인을 임의로 잡아도 맥시멀을 뽑아낼 수 있냐라는 것은 어려운 질문인 게 혹시 납득이 되시나요? 예, 왜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그건? 그 마지막에 뭐 무한대 같은 거 경우 마지막에 뭐가 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뭐가 무한대인 거죠, 그러면 지금? 차원이 무한대면 그러니까 그만큼 음, 기저도 계속 여기 그 혹시 차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독립적인 기저의 개수였었나? 네, 기저의 개수는 몇 개죠, 여기서? 지금은 일단 세 개? 세 개니까 디멘전 R3는 3이네요. 그럼 얘는 무한대는 아니네요. 혹시 계속 쌓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차원이 계속 쌓여갖고 그럼 기저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 그렇, 인간이 그 네. 인지할 수 있는 막 차원이 뭐 솔직히 그럼 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R3에서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S에서만 차원은 3으로 픽스예요. 왜냐면 R3에서는 그 세계꽃 모든 벡터 공간 R3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한대가 되는 녀석은 어떤 거죠? 기저의 선택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질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디멘전은 왜냐면 그 여기서 베이스가 3개니까 그건 고정이에요. 근데 제가 기저의 선택지는 수십 가지죠. 기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IJK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잡긴 했는데 얘네들만 기저가 되나요? 아니요. 그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R2에서는 요거 자체를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서 1,0, 0,2 잡았었는데 얘를 회전하는 것만큼 다 기저가 되지 않나요? 회전하는 것만큼? 맞습니다. 왜냐면 다 독립이 되는 거고. RC에서도 마찬가지. RC 공간에서 그 스탠다드 베이스 기준으로 조금씩만 다 회전시켜도 걔네들은 다 기저가 돼요. 걔네들은 무한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형으로서 개수가 그냥 늘 여기서는 셋이 뽑아주다 보니까 그게 디멘전으로서 저희 부르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 하수 다이어그램은 기저들을 이제 인디펜던트인 벡터들을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이어그램이 더 그려져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체인을 만들 수 있는 선택까지가 수십 가지겠죠. 수만 가지. 그 중에서도 항상 늘 맥시머를 뽑아낼 수 있냐라는 것을 보정해주는 명제가 우리는 지난번에 뭐라고 불렀냐면 존 스랜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체인을 가져와도 항상 맥시멈인 놈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맥시멀 놈 자체가 곧 베이시스다라고 그냥 수학적으로는 증명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었던 그 기재 존재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증명한다 정도만 있고 그냥 혹시 대체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나요? 뭔가 디테일하게는 써보지 못하겠더라. 예, 느낌은 확 네, 오네요. 네. 그래서 베이시스의 수학적인 또 다른 말은
여기 적어놨는데 맥시멀한 인디펜던트 셋이다. 왜냐면 인디펜던트 셋들끼리 다이어그램 그려봤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놈이 곧 베이시스가 되겠다라는 놈이죠.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솔직히 여기 위에가 더 없다는 게 뭔가 네 개를 모으면 걔네들은 인디펜던트 셋이기 때문에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다이어그램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베이시스의 존재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라는 게 지난 이야기였고 그래서 지난번 노트는 내가 지웠나? 아, 여기 있다. 그 지난번 일본 노트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베이시스, 벡터 공간이라는 거에서 베이시스는 왜 중요하죠? 그냥 각자의 생각. 베이시스, 거 제가 지난주 동안 계속 써줬던 게 베이스잖아요. 베이시스 왜 중요하죠? 그냥 한 명씩 본인 생각. 베이시스 왜 중요하죠? 사실 노트 읽고는 다 베이시스 얘기거든요. 베이시스의 존재성, 베이시스의 정의. 이게 끝이에요. 일본 노트는. 차원 결정에 있어서 기저가 중요해서 차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차원 중요하죠. 2차원, 3차원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네. 벡터도 정해질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도 그 정해져 있으니까. 네. 차원 되게 중요하고, 차원에 관련된 내용은 이권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또 다룰 거고, 그 이번 주가 될지, 오늘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현 씨 글 올려주시고, 건우 씨가 생각하는 베이시스의 중요성은 뭔가요? 저도 네. 합니다. 차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차원을 결정한 놈인 건 것도 맞고, 이거는 그냥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본인들의 생각을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저는 또 어떤 걸 생각하는 게 있냐면, 기절하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R2 공간, 이런 R2 공간에서, 솔직히 이 R2 공간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벡터 두 개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에서도 베이스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개수 자체가 그 차원을 결정하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그, 네, 그 이권에서 할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더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1권에서는 쭉 베이스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베이스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결정하냐면 매트릭스를 결정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이 있어도 베이스는 되게 중요합니다. 행렬이 그냥 대충 숫자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에 기반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거 노트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아까 그린 R2를 다시 그려보자면 여기서 베이스 생각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개수. 그래서 두 개는 꼭 골라줘야 되는 거. 왜냐면 그래서 저희가 디멘전을 2라고 부를 것이고 제가 기재 선택지는 무한가지라고 했었죠. 근데 그 무한가지 것들이란 얘기 자체가 어쨌든 서로 구별이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1,0, 0,1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두 개 돌릴까? 2,0, 0, 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베이스는 현재 두 개로 잡을 수가 있죠. 0,1, 1,0을 잡거나
가마 2, 가마 0으로 적거나 베타 1, 베타 2 모두 이 R2에서의 베이시스가 돼요. 근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같은 베이시스인데? 화살표 길이도 크기 비교? 크기 비교? 네, 두 개 화살표 사이즈가 다르긴 해요. 근데 베이시스로서 구분을 하자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베타 1이 만드는 R2랑 베타 2가 만드는 R2는 같은 R2일까요? 베타 1이 베타 1이 뭘 만드든 항상 베타 2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 지금 사이즈를 그냥 스케일링만 해서 잡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말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만약 이런 1,1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눈치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뭘 적으려는지 아시겠나요? R2의 임의의 임의의 벡터를 하나 가져와요. 그랬을 때 베타 1과 베타 2로 표현하면 뭐가 달라지죠? 앞에 붙는 상수? 실수배려나? 스칼라? 스칼라 달라진다. 네,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그 우성재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 브리핑 조금 드리자면 그 지난번 지금 뭐 괜찮나요? 이야기해도? 네. 그러니까 지난번 어떤 얘기 했냐면 베이시스 얘기를 저희 그냥 쭉 했었고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이시스에 얘기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개수. 왜냐면 R2에서는 베이스는 항상 두 개라는 거. 그거는 변하진 않아요. 근데 베이스의 선택까지는 무한가지잖아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무한가지란 얘기는 어쨌든 구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구별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니 씨 그 얘기 다시 해주시겠어요? 1,1을 요 베이시스 베타 1과 베타 2가 왜 구별되는지. 그 앞에 그 상수배에서 만들 때 앞에 붙는 스칼라가 달라서 그래서 스칼라 값들이 달라지죠. 얘는 1, 1인데 얘는 2분의 1.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임의의 베이시스를 가져왔을 때 그 스칼라는 유일하게 결정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 얘가 0,1, 0이라는 베이스 기준으로 1, 1 말고 또 다른 상수를 가져올 수 있나요? 예, 없습니다. 그런 게 없죠. 그게 기본적으로 그 이런 개수들이 유일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제가 그 첫 번째 노트에 요겁니다. 베이시스에 따른 어떤 유일한 표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가 이미 하나 주어져 있어요. 유한천 벡터 공간에서 그럼 그때마다 유일한 스칼라 값 숫자들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저희가 지금 이거 증명을 일일이 디테일하자는 게 아닌 거,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자는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임의 베이시스를 잡을 때 그때마다 스칼라가 유일하게 결정된다. 그리고 그게 중적으로 베이시스를 구별하는 그 요소가 된다. 그 정도를 일단 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스칼라가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요놈들 이름 뭐라고 부를래요? 이 스칼라 이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단어예요. 제 노트 보시고 얘기하셔도 되고. 어떤 벡터 공간에서 베이시스를 잡는데 그 베이시스마다 유일한 스칼라가 결정되고 그 스칼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이 저희 1,1 제가 이걸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스탠다드 베이스 기준으로 적은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방금? 누가? 좌표. 좌표. 코오디네이트라고 저희가 부르고 여기 저희 이름을 부르는 이유 자체가 베이시스마다 스칼라가 유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coordinate of vector v with respect to basis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코디네이트 표현을 할 때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뒤에 어떤 베이스에 대한 코디네이트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교 초반부에 다 배웠던 내용들은 다 스탠다드 베이스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하진 않았었던 거예요. 이 얘기가 뭐가 되냐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충 여기 이 사 있고 이 컴마 4라는 놈을 적는 거 기준 자체가 애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디네이트 자체가 스탠다드 베이스 기준으로 늘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흔히 여러분들 아시던 거. 네? 그냥 이게 다 스탠다드 베이스 기준이었다. 그래서 좀 베이스의 존재성하고 같이 조금 아니 존재성이 아니지 베이스를 그래도 조금 얘기했으니까 그 베이스 기준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좌표를 하는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 뭐 그다음에 선형함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불었던 것 같은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확한 정의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뭐 알파 V 플러스 뭐 베타 V2 하면 또 이거 나눠줘서 계산된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벡터 있고 이 벡터 안에 베이시스 갖고 모든 벡터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엔 공간을 두 개씩 들고 다닐 겁니다. 그렇게 들고 다녀서 얘네들끼리 어떤 변환을 하는데 함수의 정의 저희가 1학기 때 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만족하는 놈을 선형성이라고 불러요. 이걸 왜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의는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얘를 왜 만족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래요? 벡터 스페이스 두 개 주어져 있고 얘는 각각 집합이니까 당연히 함수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한 조건이 붙는데 이게 왜 중요하죠?
이걸 왜 만족했다는 거죠. 이게 만족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 라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없으면 그냥 한 명씩 들어볼게요. 우성 씨, 저거 왜 중요하죠? 이걸 만족하는 게 왜 중요하죠? 정보량을 서로 쪼개고 이럴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뭐 쪼개고 계산해도 똑같다는 게 그럼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데요? 어, 아까 얘기했던 코디네이트도 아까 알파벳에서 쓸 수 있었던 그, 근데 그건 베이시스 얘기잖아요. 콜리네이터는 베이시스 얘기 아니었나요? 네, 뭐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환희 씨 한번 들어볼까요? 그다음 상현 씨는 그 올려주시고 채팅. 조금 더 생각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건우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가 선형성이라고 저희 정의를 했어요. 많이 봐왔고요. 근데 이거에 만족하는 게 왜 중요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럼 제가 질문 이렇게 해볼게요. 벡터 공간이 뭐죠? 벡터 스페이스. 저희가 1권 도트에서 벡터 스페이스 정의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벡터 공간이라 하면 보통 책 같은 거 보면 뭐 9가지 공이 있어가지고 따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것을 딱 두께로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벡터 공간이라 하면 뭔가요? 힌트는 드렸습니다. 그럼 질문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벡터 공간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죠? 덧셈하고 스캔하고. 덧셈은 혹시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해 주시나요? 어떤 현상이다라고. 아니, 그 기억 안 나도 상관없고요.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네, 콤포넌트 와이즈하게 네, 2학년에서 네네. 그래서 각각 요거 같은 경우는 교환 가능한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룹이다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0 있고, 그 다음에, 음, 만약에 어떤 원소 V가 있으면 항상 마이너스 V도 있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되는 것 동시에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커뮤테이티브 그룹 또는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리안 그룹과 동시에 스칼라 연산을 두고 있던 놈을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로 불러요. 근데 덧셈하고 스칼라가 왜 중요하죠? 얘네를 좀 만족하는 게 저희가 백통관이라며. 저는 저만의 답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덧셈이랑 스칼라가 잘 되는 공간이라고 그냥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 벡터 덧셈 잘 되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늘리는 거 잘하고, 늘리고 벡터끼리 더하고, 이런 것들을 잘 동작되는 공간 자체가 벡터 공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 벡터 공간이에요. 얘 벡터 공간이에요. 얘도 벡터 공간이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Rn도 벡터 공간이고. 근데 저희가 더하기하고 스칼라로 공간 자체를 전개를 하는데 왜 저게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하는 거의 과목 이름은 굳이 따지자면 뭐예요? 리니어 알지브라죠.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성이란 얘기죠. 음, 제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위에 이런 observation 그림을 왜 그려놨을까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그림이죠? 굳이 티 생각 말고 이거 그림 하나씩만 보면 뭐 하는 거죠? 직선을 만드는. 직선을 만들어내는 거. 직선을 만들어내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덧셈, 벡터 덧셈, 그 정확히는 벡터 덧셈과 스칼라란 연산은 직선을 만들어내는 연산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직선도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선 중요한가요? 직선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선 중요해요? 네. 어떤 맥락에서 그 우상 씨 말씀하셨으니까 왜 중요해요, 다루기가 직선? 편해가지고 저는 어, 왜 다루기가 편하죠? 점 두 개만 있으면 정해지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걸 미분해서도 직선 얻기도 하는. 네, 중요한 게 미분 얘기 나왔고, 뭐 점개수. 일단 그것도 있죠. 2차, 3차보다는 쉽잖아요, 일단. 네, 그것도 있고. 일단, 그럼 한 명씩 다 들어볼게요. 환희 씨는 왜 직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중요한가요, 직선? 그 전에? 이해 직선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요? 직선 통해서 그 미분 같은 거에서 접선 구하면은 그 접선에 대한 데이터로 중요한 값들 뽑아낼 수도 있고. 제가 네. 원하는 답이 바로 그거예요. 미분. 애초에 저희가 중요한 건 미적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미적분할 때 다 뭐예요? 다 선형근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2차 상황에서 선으로 근사하고 어떤 입체상에서는 어떤 평면으로 근사하고 자, 리니어라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도 왜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직선으로 근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다. 그래서 직선이 중요하고 그런 직선을 만들어내는 공간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 스페이스로 불러요. 결국에는 칼큘러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맥락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제 직선을 만드는 공간 자체가 스칼라랑 스칼라랑 벡터 덧셈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 어떤 함수를 통해서 또 다른 벡터 공간으로 V에서 W로 그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 W에서 직선을 못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벡터 공간이길 원해요. 그러면 이런 벡터 공간이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도 벡터 공간, 보낸 후에도 벡터 공간 이런 얘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컨스트럭션 하냐면 보내기 전에 안쪽이 여기 보면 다 스칼라랑 덧셈이죠. 그 다음에 보낸 후에
얘 스칼라 덧셈이죠.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스칼라와 덧셈 연산이 보낸 후에도 잘 적용된다. 조금 약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벡터 공간을 보존하는 함수이다. 라는 뜻에서 저런 식을 정의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만족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로 는 거냐면 벡터 스페이스 자체를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프리저빙하는 매핑. 조금 넘어가려면 어떤 벡터 공간을 보존하는 함수. 뭐 그거는 그건 아닌데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벡터 공간 구조를 보존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혹시 그 이해가 되셨나요? 저 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 건우 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라고요? 스칼라 곱이랑 네. 행렬, 행렬 덧셈을 보존해주는 함수. 행렬도 쌤이요? 아, 벡터 덧셈이요. 그걸 보존해서 그뭘 보존해준다? 구조? 벡터 공간의 구조를 보존해주는 함수가 곧 선형 변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 다음에 건우 씨는 지금 대수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부르는 뭐 그룹 호모모피즘이니 아니면 뭐 링 호모모피즘이니 다 그냥 이 얘기예요. 수정 변환. 네, 축성화에 지나지 않고 그냥 그 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서형 변환 정의가 적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칼라랑 어떤 덧셈을 보존해 줌으로써 벡터 공간을 구조를 보존해 준다. 라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 점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하나만 더 추가된 거. 1대1 대응이 되면 벡터 공간끼리 함수를 잡아주는데 기본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잡아줘요. 그때 그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 되면 우리는 그때는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을 부릅니다. 그냥 이건 정의인 거예요. 그냥 아까 거는 그냥 함수인데 지금은 그냥 1대1 대응까지 되는 함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역함수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어떤 할 거긴 하지만 매트리스에 대응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왜 필요하냐면 역행렬이 있냐. 약간 그런 얘기와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일단 지금까지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이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에 대한 뭐 질문 있을까요? 없, 없으시면 렘마라는 건데 일단 이 렘마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일단 증명이 길어요. 그래서 굳이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1, 2번이 동치다라는 거 제가 증명하는 건데 2번에서 1번 좀 길고요. 1번에서 2번 길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증명이에요. 궁금하시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두 벡터 스페이스상에서 1대1 대응이 있어서도 이제 선형 변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알츠몰피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플러스 바이젝션이에요. 그것을 만족하는 놈이 있으면 두 개 차원을 갖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는 납득이 되시나요? 어떠세요? 이 렘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두 벡터 사이에 디멘션이 같으면 바이젝션이 있는 거고 두
정확히는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있는 거고,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있으면 디멘셔닝 같은 거. 납득이 혹시 되시나요? 물론 다 유한한 것을 걸긴 했습니다. 네, 됩니다. 요거 정도는 그냥 받아들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디테일한 증명은 그냥 여러분 하다가 지칠 거예요. 왜냐면 좀 길어가지고. 근데 한번 뭐 그냥 심심하시면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고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여기 또 디멘전 나왔죠. 베이시스 개수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티어럼을 좀 얘기를 할 거냐면, 음, 그냥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그 벡터 스페이스를 결정하는 요소, 어떤 특정 벡터 스페이스를 결정하는 요소가 디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 너무 많잖아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그것을 구분해주는 방식이 디멘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흔히 하는 R2가 있어요. 근데 V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디멘전이 2인. 그러니까 여러 R2는 아닌데 저희 베이스 두 개 계셔서 디멘전이 2인 백스페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는 이 띠어럼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냥 R2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두 개짜리인 어떤 그런 벡터 공간은 그냥 R2처럼 생각하자. 그냥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벡터 스페이스 알성물 비준 띠어럼에서 그러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벡터 공간을 그러니까 공간의 분류 문제인 거예요. 이 벡터 공간의 분류 문제에서 그것을 이제 분류를 결정짓는 요인이 디멘전이다. 혹시 이 증명이 쓸모 있음이 조금 와닿나요? 우성 씨는 좀 와닿나요? 네, 이거 녹화본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살아있으면 그냥 붙여서 하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번 주는 못 올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벡터 공간을 분류하고 싶어요. 이것도 벡터 공간, 저것도 벡터 공간, 벡터 공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뭐냐면 디멘전이 되는 거예요. 디멘전에 따라서 벡터 공간을 분류할 수 있다. 이거를 지지해주는 렘마가 요거.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바이젝션이라는 놈을 생각해 보면 1대1 대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생각하나 저걸로 생각하나 그냥 이름 바꿔치기. 네, 그 정도 생각하면 주면 되거든요. 그냥 이름 바꿔치기 한 거면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냥 같은 거. 근데 그거와 동치인 게 요 디멘전. 디멘전이 같으면 애초에 아이소모피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동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디멘전이 된다. 이게 왜 유효하냐? 그럼 우리가 R2가 아닌 공간에서 왜냐면 이렇게 디멘전이 베이스가 두 개인 어떤 그런 백동관을 실제 응용 사이드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할 필요 없이 그냥 R2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이 백동관의 분류 자체가 디멘전으로부터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노트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말로 때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그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거 그냥 하나씩 한 줄 한 줄 라인 바이 라인을 했다고 했을 때 기억이 난다고 하면 제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본에 같이 그냥 생각의 흐름 자체를 조금 같이 해보자는 게 좀 큰 방향성이고 그래서 저희 아시안 생각해보면 제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정의를 했어요. 함수 중에서도 서양성을 만족하는 놈. 근데 함수 중에서도 선형성을 만족하는데 또 바이젝션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어떤 두 벡터 공간 사이의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을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디멘전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베이시스 개수를 봤을 때 같은 개수의 베이시스가 되면 그럼 적당히 뭔가 베이시스만 바꿔주면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것을 아마 다음 주 내년 다다음 주에 제가 베이시스 체인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베이시스를 바꾸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백동관의 분류는 끝나요. 이미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이든 디멘즈만 보면 구조는 딱 정해진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우리가 흔히 아는 R1, R2, R3, 아니면 Rn 정도. 근데 실제로 저희가 베이스 개수가 3개까지는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죠. 왜냐면 저희 3차 공간까지는 그릴 수가 있으니까. 4차부터는 좀 쉽지 않죠. 그런 게 있고. 코디네이트 아이소모피즘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때 좀 한번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행렬이 중요한데 아까 이걸 했으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 책의 예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오늘은 그냥 생각만 하고 일단 일단 저 매주 제가 공지 1시간 반으로 올리긴 하는데 일단 1시간 정도 잡고서 하니까 일단 생각해 봤을 때 다음 주부터 행렬 얘기를 할 건데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렬은 뭔가요? 그냥 한 명씩 얘기해 주실래요? 행렬이 뭔가요? 그냥 매트릭스. 숫자를 2차원으로 배열해 둔 거. 비- 그냥 배열해 둔 거. 네. 나머지 분들도 그냥 본인 지금 갖고 있는 나이브한 생각. 저도 그냥 숫자 직사각형으로 배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숫자를 그냥 행과 열로 나타내는 네. 거. 성현 씨도 대충 뭐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베이시스 그러니까 정확히 행렬이 어떻게 적히냐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저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갖고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배송만 2개가 있고 거기서 각각의 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환 뒤에도 걔네들 갖고 베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행렬에 넣으면 정확한 정체는 어떻게 적히냐면 기본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로서 적는 건데 그리고 베이스 2개 VW가 포함됨으로써 만약 여기가 N개 여기가
디멘전 V가 N, 디멘전 W는 M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베이시스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은 N개에 대해서 베이시스로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TV1부터 TVN까지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쫙 옆으로 펼쳐서 적어주는 건데 어떻게 적어주냐면 얘네들도 각각을 베이스, W는 베이스 적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스칼라는 유일하게 결정되겠죠. 그 놈들을 이렇게 위아래에 펼쳐서 적어줍니다. 그게 곧 행렬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로로 펼치는 것은 도메인의 베이시스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행과 열을 적을 때 여기는 n개짜리가 되는 거고 위아래 펼칠 때는 보낸 후에 놈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m 곱하기 n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m과 n의 정체는 행렬의 그 몇 곱하기 몇의 그 정체는 각각 도메인의 그러니까 코도메인의 디멘전 곱하기 도메인의 디멘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음, 네. 이런 예시들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어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그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렬이 어떻게 적히는지, 왜 이렇게 적히는지 제가 그래픽스 그러니까 시각화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보면서 한 번쯤은 그냥 관찰 정도만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중요한 점은 행렬이 그냥 적히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 기준으로 적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시스를 알아야 되고 제가 일본에서 주주주 얘기했던 게 다 베이시스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이 베이시스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행렬로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렬 자체가 곧 수학이다라고 좀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할 수 정도로 엄청난 거고 이제 이 행렬을 본다는 것 자체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본다는 거기 때문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은 네, 말할 필요 없고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는 이걸로 그냥 행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음, 초벌 정도로 그냥 어떤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혹시 오늘 내용부터 질문 코멘트 없으시면 한 분씩 그냥 오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냥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그냥 내가 그냥 기존에 잘 알던 거다 이런 식의 대답들도 좋아요. 그냥 한 분씩 얘기해 주시죠. 기저를 그냥 표준 기저 벡터만 알고 있었는데 네. 기저를 체인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내 뭐야 분지법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런 걸 처음 알아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녹화도 되어 있으니까 뭐 예,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부분 어떤 내용 했는지 살펴보는 것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행렬들은 다 베이시스가 보통 다 스탠다드 베이스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베이시스 기준으로 적히는 거예요. 근데 베이시스가 바뀌었을 때 아씨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은 이런 행렬이 정확히 어떻게 적히는 건지부터 잘 모르는 경우가 대반수라는 거죠. 왜냐면 냅다 계산부터 그 뭐냐 가우스 조선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느닷없이 그냥 사각형에다가 숫자 막 적어놓고 막 그 가우스 조선에서 삼각형을 그거 만들어 버리고 애초에 행렬을 왜 그렇게 적는지부터 모르는데 그거 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가우스 조절을 했을 때 뭔가 솔루션이 잘 풀려 오케이라는 거지. 근데 그 행렬이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맛보 그러니까 이 다다음 시간에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행렬에 적힌 숫자들이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베이시스에서 가지고 온 게 있다는 그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네네.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게 좀 커요. 네, 그냥 그게 좀 크고, 아니면 다 계산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너무, 뭐랄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행렬이 이렇게 적힌 건데, 이걸 왜 모르지? 약간 제 기준 좀 그렇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안 가르치지라는 게 제 생각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아마 공대 쪽일수록 수학을 하면서 아마 행렬들만 잔뜩 볼 텐데, 그 행렬의 의미를 조금 더 뒤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분. 수명 변환의 정의를 네,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정확히 그 벡터 공간을 프리저빙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식 같은 거는 대수는 배웠으니까 그룹 구조를 프리저빙하는 게 그룹 호모피즘, 링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게 링 호모피즘. 다 그런 식으로 추상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 라는 것을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상현 씨는 어, 채팅 적을 수 있나요, 지금? 지금 제가 이게 약간 채팅 약간 약간 뭔가 되게 로딩 뜨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냥 다음에 또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레코드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